뭐 또 왼쪽에 그 54페이지 보시면 기본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입니다. 네, 하던 것들이고. 자, 이제 한번 펴보죠. 음. 그래서 여기 뭐 이론편이 또 써 있고, 이론편 나오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 정리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떤 걸 한번 볼까? 어, 관계 대명사가 뭐 정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한다. 절을 연결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데, 그지? 뭐, 요런 표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을 거고,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라는 거 개념의 문제인데, 앞서서, 이게 뭐, 지금 두 문장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 두 문장으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주니까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지? 두 개를 연결해 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서 누구를 대신해? he라는 애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대명사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니까 적어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예, 2시 반에 꼭 선생님 수업 들어가고. 네네. 너 들어가지 마, 안 들어. 앉으시고 54페이지 피시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관계 대명사를 얘기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두 문장을 이어주고 있고 뒤에서 대명사를 대신해서 써준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 선생님 여기 잠깐 옮겨볼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행사를 필요로 하죠. 선행사라는 형태가 명사로 오고 있고 그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이제 명사 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가 오고 뭐 이어질 거 아니야 문장이. 근데 기능상으로 어떻게 된다? 기능상으로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죠. 그래서 선행사가 이제 제외되긴 해요. 누구?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행사를 다 갖고 있고요. 다 갖고 있고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영작을 하실 때는 해석을 잘 보시고 수식받는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야. 아, 이게 선행사구나. 그러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선행사로 확인하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관계 대명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 설명이고 그리고 이제 어법적인 특징은 뭐가 있어? 관계 대명사는 어법적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우선은 관계 대명사가 나온 다음에는 자, 뒤가 불완전합니다. 그쵸? 관계 대명사가 나온 다음에는 뭐 똑같이 써도 되고요. 그냥 여기 플러스 할까? 플러스 하면은 이 관계 대명사 다음에 뒤가 불완문으로 나와요. 그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관계 대명사가 하나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대명사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 문장에서 뭐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뒤에 주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거 한번 보시고 오늘 배우셨을 텐데 요게 또 이제 누구와의 차이점이야.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뒤가 어때요? 완전한 거지?
그래서 관계, 참고로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관계 부사는 뒤가 완문이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상의 문제 때문에 뭐를 자꾸 물어본다 그랬어? 뭐를 자꾸 물어본다 그랬니?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what과 how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으로 찾기가 좀 힘들다 그랬죠? 둘 다 넣어도 다 동일한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뭐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이 what이 오려면은 뒤가 불완전해야 돼요. 얘가 명사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든 명사든 명사의 역할이 있다 했잖아. 그러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what 다음에는 불완문이고 뭐 이제 어법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예, 불완문이고요. how는 대신에 이게 부사니까 부사는 문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못하니까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는 문제 하나 정도를 떠올리시면은 관계 대명사와 부사의 차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의 문제에서는 이제 끊어주기죠. 관계 대명사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그 수식 구조. 앞에서 수식 받는 명사 체크하시고 이거야 뭐 간단한 문장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여기서 잘린다 뭐 이런 거 정도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을 잘 분간해 주시는 게 해석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에서는 이 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적어 봤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역할상으로 접속사 두 문장을 연결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대명사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이 개념 확인해 놓으시고 그리고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가 등장하면서 선행사라고 그랬죠? 수식이 되고요. 그리고 어법상으로는 문장 구조상 뒤가 불완전해야 되고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라 그랬지?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도는 체크해놔. 뭐 단순한 건데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뭐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있죠. 문법 책마다. 그리고 소유격도 나오긴 하죠. 소유격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나머지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것들이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예. 그래서 소유격, 자주 못 본 것 같은 소유격과 이제 좀 특징적으로 선행사를 갖지 않는 관계대명사 what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다음, 설명은 이게 다야. 뒤에 보시면은, 그 아래 보시면은 요거 하나는, 요거는 체크하지 마세요. 예,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를 굳이 이렇게 막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예. 요거.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 누구? 관계 대명사가 앞에 쉼표가 찍히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지? 앞에 콤마가 있는, 여기 나오네.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that을 쓰지 않고, 뭐 which나 who나 whom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that을 제외한 관계대명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것도 뭐 이따 문제 나올 텐데, 어, 중요하긴 한데 이 문제에 나오면은 대부분 맞춥니다. 예,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사항이어서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살짝 기억을 해주시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쉼표 다음에 이렇게 대수에 못 쓴다고 나와 있죠. 아예 예시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미상으로도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예, 그거는 이제 차차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대략적으로 짚어줘야 될 부분들은 다 나와 있어요.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밑줄을 쳐놔야 돼. standing과 written에 대해서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능수동의 개념이야.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만약에 뭐 이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런 거 자르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보면은, 자, 첫 번째, ing가 가능한가? ing. pp의 자리는 아닌가? writing이 아닌 written을 써야 되는 게 맞는가? 요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앞에 얘네들이 수식을 받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알고 보면은 이 ing나 pp가 분사기 때문에 뒤에서 명사 수식이 가능한데 따지고 보면 주격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빠져 있는 거. 생략편에 그거 하나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어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여기에 밑줄 쳐놓고 수일치 찾으려고 하면은 뭐 금방 찾겠지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다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생략편에서 여기 딴 데 써 있는데 선생님 못 찾았나? 생략편에서 가능한 게 또 하나 있죠?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가능한 게 또 뭐야? 무슨 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이것도 역시 뭐야? 생략 가능.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생략편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다뤄줍니다. 알겠습니까? 다 기억할 수 있겠나? 이미 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요거는 그냥 여러분 표로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답니다.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어법 확인 문제, 오류 찾기, 오류 찾기 한번 보실래요? 1, 2번, 1, 2번 한번 해봐요. 1, 2번. 뭐 3번까지 하셔도 돼요. 시간 뭐 좀 들 테니까 해보세요. 자, 해봤습니까? 문제는 쉽더라도 포인트는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1번. 다 풀었나? 시간을 더 드려야 돼? 같이 하면 돼, 이건. What our ancestor wrote. wrote와 contains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 끊어주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 동사 표시해주고. 기본적인 체크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로 들어가는 거야? 관계대명사죠? 예.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썼던 것, 그거는 포함합니다. 많은 상징, intended meaning, 요거 자체 이게 체크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문장은 여기 왓절이 명사절이야.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 아까 뭐라고 했어? 관계대명사든 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고 그랬는데 관계대명사 왓절은 모두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자리에 온 거죠. 단수 취급하시고요. 하나하나씩 꼼꼼히 보시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썼던 것이 많은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서 여기 목적어까지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지? 그런데 그 상징물들이 뭐냐? 의도된 의미가 잘 알려져 있다. 자, 보면
문장에서 이게 빠진 게 없는 듯 보여요. 주어, 의도된 의미는 의미가 잘 알려져 있다. 예, 뭐 수동의 형태로 보셔도 되고, 예, 여기 보어, 이게 하나의 형용사거든요. 잘 알려진.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문장 구조라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 다시 말하면 명사와의 얘의 관계성을 따져봐봐. 그러면 그 상징들의 의도된 의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위치가 앞에 있는 심볼의 소유격 정도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C에 whose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자, 끊어가는 거 알아둬야 되고, 뒤에 문장 구조도 판단하시고, 우리가 대체로 이 관계대명사의 격을 파악하는 거는 뒤에 빠져있는 요소들이 얘의 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어가 빠져있으면 얘가 주격이고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얘가 목적격이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뒤에 빠져있는 요소가 없어요. 이게 소유격의 좀 특징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는 애들이 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뭐 어나 어느 정도의 관사를 써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비어서 소유격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아 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성을 보자라고 해서 누구 그 symbols와 intended meaning까지 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너무 지저분해서요. 이렇게 끊어보시고 얘를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whose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구조 파악 잘 하시고 예, 이런 짧은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해가 되는 거니까 자, 2번은 어떻게 가요? 어머니의 그의 어머니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consistent 하면 일관된 뭐 지속하는 이런 뜻입니다. parenting이 양육이라고 그래, 양육. 아이를 기르는 거잖아, 부모니까. 그지? 그런 양육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 근데. reflect on 하면은 반성하다요, 반성하다. 자, 우선은 이런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애들 확인하셔야죠. 이 사역 동사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못 쓰는 거. 원형 쓰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예, 원형 씁니다. 여기서 한 거 맞나? 예. 원형을 쓰시고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양육이 그를 반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옷이야. 온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대을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묶어주고 친구들 전치사 다음에 뭐 써야 돼? 뭐 해야 돼? 전, 전 명구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온 다음에 명사형이 오셔야 돼요. 명사형. 그렇다고 명사만 쓰라는 게 아니라 아까 관계대명사 왔으면 무슨 사절이라고 그랬어? 역할이.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로 여기를 왓으로 딱 바꿔놓으면 딱 좋죠. 그래서 B가 왓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면구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아이고 관대 왓은 역할상으로 뭐라고? 명사절. 그래서 주목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주목보 자리. 됩니까? 예. 자, 그리고 which helped 이런 게 그 계속적용법이야. 어떤 거? 요런 애들. 쉼표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 그래서 저기 3번에는 딱 봐도 뭐야? circulate라고 하는 거 문장을 끊어가면서 쉼표를 찍어주고 있는데 그 쉼표 다음에는 당연히 얘를 못 써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위치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야? 뒤 앞에 보시면 이제 뭐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 내용을 그냥 받는 위치로 바꿔놓으시면 되겠다. 자,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형태상으로만 짐작하여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관계대명사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조금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문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지? 근데 이제 조금 아직 개념이 다 덜 잡혀 있다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되는 단원 중에 하나긴 해. 근데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냥 술술 써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확인을 해 놓으시면은 되겠어요. 자, 넘어가시고 그 뒤에서는 뭐 할 만한 게 있나 볼까요? 어, 자, 선생님이 여기 체크해 볼게. 그 대표 문제라고 하는 거 한번 풀어봐봐. 대표 유형. 이거 1번. 1번 하세요. 1번. 1번에다 정확히 체크해드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3의 2가 나와 있습니다. 3의 2번 체크하시고요. 네, 빈출 유형 뒤쪽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1번, 2번 먼저 간단하게 해보고 또 연결해 봅시다. 어법상 틀린 거 찾는 5번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5번. 두 개 찾으래요. 5번. 1번, 3의 2번, 5번. 잘 됩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릴 필요가 없긴 한데, 예. 안 될 건 같이 하죠. Despite your effort. 자, 주어진 표현을 배열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필요시 어형 변화. 단어를 추가하는 말은 없고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이잖아. 그지? facility는 시설이라고 오른쪽에 나와요. 그 시설에 능력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수용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능력 이상의 일이다. 무엇이? To care for animals with special needs에서 특별한 어떤 필요가 있는 욕구를 지닌, 필요성을 가진 동물들을 케어하는 것은 우리 시설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래요. 그 이상의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 가주어 준조 구문이에요, 여러분. 예. 듣고 그 다음 커뮤니티 멤버들이 없이는 뭐 뒤에 보니까 우리 쉘터가 동물들이니까 동물 보호소 이런 데 되나 봐요. 빠르게 채워질 건데 adopt가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러니까 입양하기 어려운 경우들로 케이스로 채워질 겁니다. 입양하기 어려움을 지닌 그런 동물들 있잖아. 뭐 고양이든 뭐 멍멍이든 걔네들로 채워지게 될 거다. 자, 뭐 그 정도 하시는데 그러면 member들이 뭐 해줘야 돼? 멤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이야? 위드아웃이니까 여기 명사 단위로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해주면 되거든. 예. 그래서 커뮤니티 멤버들 없이 어떤 멤버들이냐? 멤버들이니까 사람이니까 who로 받겠죠. 그쵸? who. 그 다음 이거 바로 처리할 수 있나? will take를 써야 돼요, 여러분. will take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러한 펫을 단어가 몇 개 없어서 바로 합니다. 예. 이러한 펫들을 데리고 가는 어디로? 뭐 into their house겠죠? 예. 예. 그들의 집으로 훈데 어떤 후냐? 데려가는 애들이다. 이러한 펫들을 어디로? Will these pets into their homes? 그들의 집들로 이러한 펫, 아까 말한 뭐 좀 특이한 그런 필요한 어떤 뭐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을 그들의 집으로 커뮤니티 멤버들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 멤버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애들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딴 거 없고 이게 여러분 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이런 거 아니고요. 얘 그냥 어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 뒤에서 붙여줬을 뿐이야 그냥 수식으로 해서 살려줘야 돼 얘를 그지? 위를 그거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가 틀린 분들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시제를 맞춰주면 됩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러분이 쓴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야 테이크라고 그냥 썼으면은 학교에서는 아마 그냥 감점의 요소가 돼요. 감점의 요소가 됩니다. 약간 좀 이상한 얘기, 어색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가시면 참여자들이 선택합니다. 포토를 그리고 야 이거 병렬 구조 보여? 선택하고 건네준다. 이런 얘기야. 선택해서 건네주는 거야. 근데 어떤 포토?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거래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거. 포토니까 당연히 자 주어진 표현을 활용해서 쓰되 뭔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지? 여기서 따로 조건을 주진 않았는데 포토 다음에 당연히 뭐가 들어야 돼? 가장 매력적인 포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위치는 대략 썼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다가 어떤 거야? 가장 매력적인 포토를. 그러니까 우선은 시제는 앞에서 뭘 썼기 때문에, 과거를 썼기 때문에 뒤에도 과거로 맞춰주는 게 원칙이긴 해요. 이거 다 쓰면 안 돼. 나 따라 쓰면 안 돼. 선생님 이거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was the 가장 매력적이다. 사진. Which was the most attractive는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싶어요. 예, 요게 이제 기본 골격이 되겠지.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여기 꾸며주는 거 포토를
포토를 선택해서 건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보니 그들이 생각 거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고등학교 그 구문 뭐 3학년 애들이 보는 수능 특강 이런 거에도 많이 나와 있고 2학년 정도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삽입입니다. 삽입. 써놔. 이렇게 묶어놓고 삽입 중간에 끼어들었다. 삽입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삽입절 삽입이라고 써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위치는 물론 대도 돼요, 여러분. 아이고. 그냥 데이. 아이고 무슨 거야. 데이 소트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여기도 괄호로 묶어줘. 아, 물론 여러분 그냥 문장으로 쓰는 건데 괄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설명을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안 써, 이거 빼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다 써버릴 것 같아. Which day thought was 이렇게 가요. 그지? 그래서 이게 그냥 중간에 껴든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면 알려줄게. 이거 한번 적어봐. 나중에 생각이 나서 적용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관계 대명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어, 아이고, 주어 구조를 잘 봐야 돼. 동사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따라와. 예, 그러면 얘는 이게 껴들어간 거예요. 앞에 주어 동사가. 그래서 그거를 살짝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해석에서 계속 자꾸 걸리거든. 이게 뭔 소리지?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왜 주어 동사 또 나오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처럼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지? 이거 정확하잖아.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앞에서 껴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 관계대명사의 격은 뭐일 확률이 높겠어? 무슨 격이겠어, 이거? 얘는 대체로 주격일 거란 말이지. 얘를 빼버렸으니까, 그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목적어는 뒤에 안 보여줬잖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를 또 묶어버리면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됩니까? 예. 그래서 요거 구문상으로 나왔을 때 조금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나온 구조를 좀 보시고 앞에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바로 묶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 영작이나 독해가 조금 편해요. 뭐 이런 거 하나 새롭게 배워 가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포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으로 갈까요? 시간이 필요하면 더 얘기를 해. 아직 못 적은 사람들은. 5번을 하시면 틀린 거를 두 개 골라보라는데, 여러분 보여요? 이런 거 있잖아. 심장이 어떻게 써? 뛰는 것을 멈췄네.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할수 아까?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와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라 했지. 그래서 많은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춘 겁니다. 완전한 문장일 때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한다면 소유격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의 심장, 심장 여기 있죠? 예. 그래서 5번에 우선은 B에 whose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Whose hearts have stopped the beat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찾아냈습니까? 아, 근데 이거 C에도 그냥 그대로 나오네. 와. 문제가 되게 힌트를 많이 주네요. 이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그죠? 그리고 봐봐요. What is only clinically dead? 하면은 관계대명사 what은 마찬가지야. what 앞에는 명사가 거의 없어요. 명사가 안 옵니다. 해서 얘를 뭐로 뭐 만만한 대시나 who로 바꿔주면 되겠지? 예.
수직 구조가 아니야. 원래는 임상적으로만, 의학적으로만, 임상적으로만 죽은 누군가는 삶으로 되살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생명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와실 때 앞에 명사가 있으면 대부분 틀려요. 왜? 수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명사를 의미 없이 두는 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있으면 해. 질문 있으면 해. 아, 음, 과제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 많이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게, 네.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10번 하나 합시다. 어디로 가냐면 쭉 넘어가. 10번 하나 합시다. 10번. 서술형이라고 써 있는 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예. 쉽게 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다. 거기 밑에, 뭐 밑에 줄에서 찾으려잖아. 그러니까 조금 개인적인 그게 좀 좀 이렇게, 뭐 마찬가지죠. 조금 이게 차이가 있어서 쉽게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네. 자, 어디를 마지막 문장에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심지어
다섯 단어로 쓰려는데 관계대명사를 쓰래죠? 여기 한번 읽어봐. 뭐래? 아이를 너무 자주. 요건 묶어, 이렇게. For too little.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것으로, 사소한 것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자주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은 좋지 않대요. 이야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뒤에 위에 뭐 핵심적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우선 요거 읽고.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자주 칭찬하는 것이 안 좋아. 왜? 그들은 경향이잖아. 텐던시 하니까. 경향을 발전시키거든. 어떤 경향인데? Do, do only the things. 그런 것들만 한대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야? 위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에 있는 표현. Ever present danger of handing out such honor too lightly. 기존에 있었던, 핸드아웃은 건네다요, 건네다. 그치? 그러니까 그러한 뭐 칭찬, 명예를 건네는 것에 계속해서 있었던 위험성. 그런데 서치 아너를 건네는데 그러한 뭐 칭찬이나 명예 이런 거를 건네는데 너무 가볍게 건넨대. 이거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예, 너무 가볍게 건네는 게 바로 포투 리를이야. 그런 것이 뭐냐, 위험성이 뭐냐면 아이들은 알게 되거든. 어떠한 것이 결과를 가져오겠냐, 상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오직 그러한 것들, 밑에 뭐 다 유사하네요. 그러한 것들만 하게 되는 경향이 발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들은 뭐 하는데? 경향을 발전시키는데 오직 그런 것만 해. 어떤 거? 칭찬을 받은 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요걸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요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 칭찬을 받은 일만 한다. 물론 이제 위에 해석이 조금 부족하게 됐으면은 찾아내기가 약간 힘들죠. 근데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치를 쓰시고 대도 가능합니다. which will. 이는 그대로 써. result in praise. 스까지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못 쓰신 분은 한번 확인하시고 윗부분을 안 읽어드린 이유는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거 좋긴 한데 그냥 막 조그만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칭찬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진정한 칭찬의 보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만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같은 건 안 한대요. 위에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과제할 때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The things 수식을 받아서 그거는 only things 오직 한다. 그런 것들만 한다. 이거는 저기 things를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을 꾸민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한다. 그러한 것들 이렇게 해서 주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더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쪽에 있거나 명사와 근접거리 있어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우리 그 뭐야 된만 쓰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관계대명사 된만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셨네. 예.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문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근데 많이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들여서 공부를 해줘야 돼. 어차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한 단어만 한다 하셨다고요? 잠깐만.
가정법인데 조금 나가보자. 과제는 아마 거기까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원장님이 얘기하시면은 뭐 한 10번까지 나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그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우선은 가정법 11로 가보시죠.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가 안 됐다, 안 된 분들 계실 텐데 알아두셔야 되고, 개념상으로 중요한 건 어떤 거? 요거죠, 요거.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현재 사실의 반대냐, 과거 사실의 반대냐, 그거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왜 과거 형태로 쓰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가정법의 특징입니다. 직설법과의 차별점이 있는 게, 직설적인 건 뭐야? 그냥 내가 이랬다, 과거에 뭐 했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끝인데,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거는 뭐냐면, 그러한 사실의 반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한 시제 앞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때는 동사의 과거형, 이프절에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핵심이야.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암기해야 되고요. 모르시는 분은 아직 암기가 안 되신 분은 그리고 그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고 얘 같은 경우는 과거 완료 같은 경우 과사반이라 과사반 과거 사실의 반대인 과거 완료의 경우 had pp if절에 그리고 주절에는 have pp 그러니까 had pp를 여기다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조동사 때문에 그지? 마찬가지로 동사의 과거형을 여기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조동사의 과거형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 전환을 이렇게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비가 와서 테니스를 칠 수 없었으니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했을 때 만약 비가 왔다면 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면이죠. 오늘 비가 와서 못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하지만 그냥 남만 붙이면 안 되고요. 비동사 여기 썼을 때 예. 그 if it wasn't raining today 우리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것도 굳이 진행형으로 바꿔놨네요. 예. if it didn't rain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제상으로 뭐 이게 뭐 완전히 이렇게 진행형만 써줘야 되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어쨌든 not이라는 부정 형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긍정이니까. 그러면 칠 수 있었을 텐데 could 동사의 과거형까지 마무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 그러니까 if절에서 비동사를 쓰실 때는 was를 안 쓴다고 배웠어요. we만 쓴다라고 배웠거든. 물론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was를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법이 뭐 문법적 원칙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래서 워즈로 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아예. 시험에 안 내버리고 그냥 워즈라고 강조하시는 분은 워즈를 못 쓰고 워만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밖에 못 써. 예. 그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단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험 범위에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음,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와 여기 좀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어, 뭐지? 예.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현재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 쓰는 형태 요거 잘 유형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혼합가정법에 그래서 체크를 좀 해봐. 혼합가정법. 저 두 개가 혼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주로 위에 게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
과거에 뭐를, 그래서 해석을 잘 보세요. 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뭐를 했었다면 지금 뭐를 할 텐데 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어, 요거 하나 하고 갈까요, 여러분? 가정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뭐 이거를 어렵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관련 문제가 3번 하나 봅시다, 여러분. 3번. 그 내가 피자를 시켰을 때마다 나오는 3번 하나 확인하시고 가시죠. 어법상 틀린 거 체크를 해서 고치고 갑시다. 있나요? 자, whenever I ordered pizza. 내가 과거 사실의 반대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지, 이 동사가. 예. 그래서 피자를 시켰을 때마다 이런 해석도 보세요. 이것도 과거를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거잖아. 시켰을 때마다 그들이 주었던 쿠폰을 모아놨었더라면 과거 사실이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동사를 과거 완료에 헤드 PP로 쓰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받았을 것이다. 무료 피자를. 근데 요거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예. 별표. 여기서의 문제의 핵은 뭐 이거지 뭐. 그래서 앞에는 내가 과거에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과거에 모아놨었더라면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 적어볼게요. 여기는 이프절은 지금 언제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뭘 쓴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시켰을 때 모아놨었더라면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가 가정법에서의 이프절의 동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됩니까? 근데 이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이해만 하면 돼.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시제를 줘요, 이렇게. 예, 그 시제를 주지 않으면은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다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에 보시면은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주절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현재 사실의 반대. 나우 때문에 그래요, 나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현사반에 해당하는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결론만 얻으시면은 답을 고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뭘 고쳐놔야 돼? D번에 could have get을 could get으로 고쳐놔야죠. could get. 그거 하나 써놓을게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could get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활용한 영작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요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나머지는 이제 조금 첨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말고 첨가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쫙 나와 있네요. 이제 특히나 이제 뭐 따로 표시는 안 할 건데 요거가 많이 나와 요거. 이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면 중학교 수준에서 밑에 것들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정법을 물어본다면 교과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프절이 없는 가정법이나 그 가정법의 대용으로서 얘네들 2번 without 가정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암기해요, 근데 이거. 예. 그래서 쉬워 근데 이게 오히려 쉽거든요. 보면은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without이 but for와 동일한 겁니다. 무엇이 없다면. 음. 그리고 똑같이 쓸 수 있는 표현. 이게 but for나 without은 전치사처럼 활용해서 뒤에 명사만 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문장으로 굳이 풀어줬을 때, if it wanna for, if it had not been for. 물론, 무엇이 없다면의 그 명사는 여기 뒤에 이렇게 명사를 쓰는 거겠지. for 뒤에. 그런데 이제 문장의 형태로 풀어내시려면 if it wanna fall,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풀어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거는 뭐고 이제 시제는 여기를 보고 찾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고 있고 뭐 without 이것만으로는 시제 파악이 안 되고 뒤에 보시면은 could not have one 여기서 이거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포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게 두 개란 말이야. 이 밑에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예. 그나마 이제 요거를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형광펜까지 치지 마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해만 하면 돼. 이것도 과거에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장 전환이라든가 이해도를 묻는 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뒤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없이 갈 수가 없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if 절에 as if. as if는 우선 자,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뜻은 알아놔야 돼요. 뜻은. 해석은 가능해야 돼. as if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런데 봐봐. 그가 말한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버전. if 다음에 as if 다음에는 과거를 쓸 수 있고 과거 완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봐. 그가 말하잖아. 그가 나의 브라더인 것처럼 같은 시제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가 나의 브라더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가 나의 브라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현재. 그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 줄 수 돼. 그가 말한다. 그가 현재 나의 브라더인 것처럼 말한다. 근데 현재 그는 나의 브라더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사실을 뒤집기 때문에 여기 과거형을 써주는 거죠. 이거 이따 한번 써봐야 돼요. 뒤에 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시제가 같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 행동한 건 과거잖아. 마치 그녀가 파리에 방문, 이거 visited가 아니라 had visited네. 그랬다는 얘기는 행동한 건 과거인데,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해서 여기도 보시면 그가 사실은 행동을 과거보다 더 이전에 했다는 거야. 얘는 말했다 과거잖아. 행동을 했건 말을 했건 지금 그렇다는 거고 얘는 이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자, 여기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정도로 듣고 넘어가세요. 이거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는데 헤드 PP를 썼다는 거는 요 주절의 시점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행동을 했는데 마치 언제? 행동했던 그 이전에 파리를 방문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 이거? 이게 먼저고요. PP를 썼다는 것은, 헤드 PP를 썼다는 건 이게, 잠깐. 이게 선입니다, 이게. 이게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요. 요게 후입니다, 후. 네.
후에 행동했다. 마치 그 전에 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문장전환 문제를 많이 묻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얘는 오히려 간단하죠? 바라는 시점. 그쵸? 다 현재로, 거의 현재로 써요, 다. 그리고 뒤에 주절과 같은 시점. 똑같아. 똑같아. 밑에서 말한 거라. 주절과 같은 시점. 얘는 주절보다 선행하는. 요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됐으면은 좋겠는데, 여기, 여기, 어, 그거만 체크하고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한번 적용이 되나 봐봐. 뭐 문장을 쓰는 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1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번. 1번 한번 해보시고, 2번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여러분. 1번, 2번 같이 해보시고요. 한 번 더 해야 되나 볼게요. 한 번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네요. 예, 기본 문제, 두 문제 하시죠. 바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개념적으로 봐봐. 이렇게 주고 있어요. 바라는 거, 아우,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뭐 했으면. 내가 어렸을 때, 과거. 그러니까, 현재보다 그 이전의 시점에서 얘는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 위시 뒤에는. 그러니까 그 시제차를 주기 위해서 뭐로 가야 돼?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또, 우리가 꼼꼼히 또 봐드려야 되는데, 이게 현재잖아. 아이고. 현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 시제가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어, 그래서 과거로 보여주고 있다. 그 시제차를 위시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그 동사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있겠죠. 나는 바란다, 내가. 근데 이런 게 없어야지, 그러면. 지금 뭐 더 많은 책, 뭐 나우를 쓴다던가. 현재와 현재, 똑같을 때는 과거로 활용하시고, 이 시제가 먼저, 주절의 시제보다 아까 뭐라 그랬냐? 선행한다면, 헤드 PP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2번 갑시다. 뭐 2번은 우리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뭘로 가셔야 돼? 여기로 오셔야죠. 그지? 이거는 세트로 맞춰가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바로 될 거야. 많이 했던 것들이어서. 자, 우선 기본기를 다지죠. 기본기를 다지면 그 뒤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 해볼까? 이거 하나 바로 해. 바로 맞춰드릴게요.
다 썼습니까? 시간이 뭐 오래,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음, Would you have been? Would you have been? Wouldn't have been. 과거를 기반으로, 과거 사실을 반대로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셔야 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게 포착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써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 부정형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2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음. 문제가 조금 단조롭긴 합니다, 여러분. 4번 하나 하시고, 요거 한번 해보시죠. 네. The raindrop came. 어, 빗방울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해석이 나와 있으면 해석을 먼저 잘 보고 따라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뭐,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자, 이거 빨리 한번 쓰고 있는 사람 있나 아직? 자, 봅시다. 마치 뭐뭐처럼 누군가가 주어일 테고, 동전들을 이게 목적어일 테고, 그쵸?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요런 해석을 좀 잘 따라가면 떨어뜨리는 것처럼이 아니라 떨어뜨리고 있는다라고 하니까 뭐 진행 정도를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셨으면 너무나 나이스하네요. 예.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as if를 쓰시고요. 누군가가 someone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드랍을 어떻게 써줘야 되는가? 물론 이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이라고 하면 얘랑 시제가 같은 겁니다. 있었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이면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KM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헤드 PP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was dropping 정도를 써 주셨으면은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뭐야 부분 점수도 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왜냐면 이제 우리 해석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조건을 주던지 하겠죠. 그래서 모범적인 답안은 이겁니다. 예. 그래서 as if라는 뜻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누군가가 동전들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것처럼 있는 것이 떨어뜨리는 뜨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정리하시면 되겠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에즈이프도 뭐 살짝 살펴봤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네요. 한번 보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왜냐면 같이 할 만한 애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글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봤는데, 어, 8, 9번이 역시 괜찮아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8번, 9번이 좀 괜찮은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같이 보든지 하고, 오늘 사실은 이거를 다른 것들 글 쓰는 거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네. 과제로 드리지, 드려야 되나, 이거? 과제가 많다고 하는데 과제로 드리면. 고성법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가정법 먼저 봅시다. 그 앞뒤로 앞에 부분에 만약 우리가 부산을 이렇게 부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잖아. 부산 나오는 그게 가정법이에요. 이건 좀. 네, 가정법이고요. 네. 그 1번 한번 영작을 해보게요, 여러분. 1번. 그 1번 위에다가 이름을 써놔. 부산이 나오는 1번 위에다가 이름을 좀 써놓으시고요. 안 보시죠. 근데 이게 조건이 있더라. 조건을 보여줄게. 선생님, 그 조건이 괄호 안에 어구를 모두 한 번씩만 활용을 하래요. 추가되는 단어가 없다는 거야. 단, 밑줄 친 단어는 변형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면 if가 생략된 도치 문장으로 영작할 것.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바뀌거든요. 가정법에서. 다른 사람은 두 번째 것도 해보세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제집에 지금 교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긴 애들이 약간 보일 거예요. 그런 애들 연습하라고 가져 온 거니까요.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해보세요. 그때는 거기 한글을 보고 쳐줘.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1, 2번은 아마 대체로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내가 보여드렸더니 여기 이렇게 안 했네. 그 처음에 대부분 어떻게 쓰셨냐면 선생님 보니까 만약 우리가 알았더라면이니까 뭐라 해야 돼? 헤드 알았더라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과거 완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아름다운 줄 알았더라면 세웠을 텐데 이게 다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해석에서 그 가정법의 시제를 한번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현재형이면 어떻게 쓰겠어? 세울 텐데. 안다면 세울 텐데 뭐 이 정도로 나오면은 현재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반대.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쓰지 않았겠어? 그래서 had known 뭐 대부분 이건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had known 부산 was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썼죠? 예.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 우선 여러분이 썼던 대로 우리가 더 오래 머물 계획을 세웠을 텐데 뭐 주어는 당연히 위로 들어가고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뭐 여기 사실 조동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가정법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조동사 어떤 것들하고 알려줘요. 예, 그래서 뭐 우드도 되고 쿠드도 괜찮습니다. 예. 뭐 마이트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고 그 조동사는 슈드는 뭐 했었어야 했다는 말이 조금 강해서 그렇게 쓰진 않고요. 우드나 쿠드 뭐 상황에 따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had people 써야지. had, have planned 이렇게 쓰셨나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을 보시면은 아까 뭐라 했어? 조건에 뭐가 있냐면 우선 하나 그 한 번씩 꼭 활용을 하고 필요하면 밑줄 친 단어 변형은 가능한데 필요하면 이표가 생략된 도치 문장으로 영작할 거 이렇게 줬던 거 이유가 그 1번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 풀었던 그 지문에서 if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도치를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쓰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잘 했는데 마지막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Had we known. 그리고 요거 나머지는 동일해. 그리고 이거를 떠올리지 못했다.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알려드려도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지? 큰일 날 뻔했네요. 맞죠? 네, 요거. 그래서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때 주어와 동사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단서가 있긴 해. 그 이프절에 had pp를 썼거나 혹은 were 비동사를 썼거나 할 때 조치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장의 시작이 were 주어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그런 문장도 있고요. 이게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많이 나와 많이. 예, 주어 그다음에 뭐 pp 형태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정법에서 if가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을 안 부셨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쓰셔도 맞게 하셔도 돼요. 예, 뭐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알겠지? 그런데 원래 정답은 had we known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if를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됐나요? 해볼 만합니까? 그녀의 2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의 따뜻한 성품, personality, 성품이 편안하게 했다 모두를.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설계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주어일 테고, 바로 들어옵니까? 편안하게 했다, 하게 했다가 동사겠네. 그치? 그 다음에, 모드를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거는. 을을이 붙어 있으니까. 모드를 어떻게 해?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이거 여러분 따로 떼어놔야 돼요. 마치 그들이 고향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편안한 거. 오형식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형식.
모두가 편안한 거. 해봤어요? 자, 편안하게 했다, 했다, 동사를 쓰니 메이크에 밑줄이 거 있군. 그러면 메이드를 하나 쓰고 오형식을 활용한다는 게 포착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뭘 써야 돼? everyone. 여기까지 오셨어요? 편안하게 만들었다. 편안한을 쓰면 안 돼. 편안한 comfortable을 써도 made everyone comfortable.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네. 근데 이제 feel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썼어? 이렇게 쓰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까지가 이제 주절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이 성품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마치 뭐뭐처럼 as if 가셔야겠네요. 그들이 주어 뭘 쓰시고 they 쓰시고 그쵸? 어디 어디에 있다는 어떻게 써야 돼? 저기 비동사 나와 있네. 있다라가 있다 이다가 기본 뜻이잖아. 그래서 they were in their homet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이상한 거 없나요? made everyone feel comfortable. 아, 그리고, 성품이 고향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하면 시제가 또 같다라고 봐. 여기서 막 그렇게까지 여기에다가 had pp까지 쓰는 경우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따뜻한 성품이 만들었다. 모든 이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as if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이거는 이제 비동사 과거형 써주시면 되니까 홈타운에 있는 것처럼 네, 그 정도로 하시고 쓰다 보면 선생님도 이게 빠지거나 혹은 잘못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혹시 그런 거 궁금하면 얘기를 해. 예, 한번 같이 교정을 해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했나요? 3번은? 이거는 뭐야? 만약 내가 당신이 나에게 그 레스토랑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 말해줬었더라면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고 근데 뒤에 뭐가 여기서 끊어 나는이 먼저 나와야 돼 나는 음, 나는 청바지를 입지 않았을 텐데 if절은 뒤에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뒤에 놓을 경우 쉼표를 주로 안 써요 뒤에 놓을 때는 쉼표를 뒤에 놓을 때는 이 얘를 뒤로 가져가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쉼표를 쓰지 않아요. 앞에 if절이 시작이 될 때 쉼표를 쓰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번. 다 했나요? 하기 싫으니, 얘들아? 이거 뭐 단위로 잘 끊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조금 힌트들을 많이 주는 게 이런 식으로 다 끊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 끊어놨고, 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거를 나한테 줘. 이것을 과제로 내드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떠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하고 이를 쓰라 했죠, 지금? 썼어요? 써서 주시면 내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이 관계사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이어서 해봅시다.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요거 네. 알겠죠? 시험 연습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지금 불러드리는 사람은 과제 검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가셔도 됩니다. 경준이, 도윤이, 채율이, 지한이, 세정이, 그리고 한준이는 과제를 했어? 한준이 검사해줄게. 이거 4번까지였지?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 챙겨. 아까 뭐가 안 됐었던 거야? 신문제예요. 나한테 했구나. 신문제. 화환이 됐고. 오, 7분? 6은 안 됐고? 5, 7,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지? 요거는 뭐 아닌가로? 요거는 들어오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우선, 가서 들어, 바로 들는 거 맞지? 그냥, 뭐, 더 내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가서,